자, 우리 교재 369페이지 우리가 앞에서 부채와 자본을 공부했는데요. 문제를 풀어서 한 18문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복습해보고 수익과 비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았죠? 2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았죠? 우리가 결산 때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에 판단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이 예상된다. 즉 1년 내에 상환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부채로 재분류하죠. 그때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 이 개정 과목 쓰잖아요. 2번 맞았습니다.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우리가 원래는 1년입니다만은 1년이 아닌 경우에도 유동부채 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3번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4번.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영업주기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잖아요. 단기 차입금은. 그래서 4번은 전혀 맞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다음에 2번은요.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패션의 거래자료이다. 6월 30일자 회계처리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6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월 30일이 6월 20일에 구입한 의류 외상대금을 약소거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는 거래네요. 자, 외상대금을 약소거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게 되죠. 네. 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는 차변에 적고 지급어음 부채 증가는 대변에 적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더라.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여러분 매입 채무는 개정 과목이 딱 2개뿐이죠. 예. 외상매입금하고 예, 지급어음하고. 그거만 찾으면 돼요. 요 2개.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만 더하면 그게 매입 채무죠. 그래서 2개를 더하니까 25만원. 1번이 답인 거죠.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기 보겠습니다. 7월 20일. 요거죠. 7월 20일. 지급어음 60만원에 만기가 도래했던 것이다. 도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급어음 계정이 아니라 지금 이 계정이 무슨 계정이에요? 외상매입금 계정이죠.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는데 왜 외상매입금에 기록하겠어요?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입금 차변에, 자, 이게 외상매입금이고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가 대변입니다.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그렇죠? 자,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하면 외상매입금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부채잖아요. 부채를 차변에 기록했어요. 감소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이거 해석해 볼까요? 7월 20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요? 부채가 외상매입금이 60만원 감소했는데 이게 뭐예요? 상대 개정 과목이죠. 상대 개정 과목은 지급어음이었다.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응? 말로 설명하면 그렇죠. 지급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했다. 그 거래예요. 7월 20일 거래가. 이걸 7월 20일 거래를 여러분이 분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어디에 기록됐어요? 차변에. 그러니까 차변이 외상매입금. 금액은 60만 원. 대변은 이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할 때 여기 있는 계정과목이 상대 계정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계정과목은 지급어음, 대변이 지급어음이라는 얘기죠. 60만 원. 그래서 지급어음 60만 원 부채 증가, 외상매입금 60만 원 부채 감소. 그것이 7월 20일 거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지급어음 만기가 아니에요. 지급어음으로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이죠. 나머지는 이게 다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월 12일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네, 바로 이 거래죠. 이 7월 12일 거래.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에 기입했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대변이라는 것은 부채가 증가했다. 무슨 부채? 외상매입금이. 그 원인이 뭐냐? 상대 개념 과목이 상품이다. 그러면 차변이 상품이란 얘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뭐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회계처리죠. 그러니까 2번은 맞은 거다. 3번 7월 20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 60만 원을 약속은 7월 20일 거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7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40만 원이다. 7월 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7월 12일과 7월 20일을 통틀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0만 원은 외상매입금이 7월 12일 날 발생했고 7월 20일 날은 어음 발행해가지고 60만 원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100만 원 빼기 60만 원 해서 40만 원이 잔액이다. 맞았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의 대변에 해당하는 개정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 봅시다. 상품 판매 매장에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했답니다. 자, 매장에 유니폼, 직원 유니폼을 사고 외상했다면 이게 외상매입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그래서 기억의 대변에 가는 개정과목은 미지급금이고, 그러면 차변에 오는 개정과목은 무엇일까요? 답은 대변의 미지급금인데 차변에는 뭐가 올까요? 기억은. 여러분 직원들 유니폼 사면 뭘로 처리할까요? 응? 비품? 비품 처리 안 합니다.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직원들 유니폼이라든가 뭐 안전화, 예, 안전화 신는 거죠. 안전화. 또 머리에 쓰는 거 안전모, 이거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예,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입는 거, 머리 안전화, 안전모 이런 건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그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와요? 이거는 외상매입금이 오죠. 외상매입금. 그러면 니은의 경우에 하여튼 답은 2번이 답인데 니은의 차변은 뭘까요? 자, 위에 거는 유니폼을 샀습니다. 밑에는 유니폼이 아니라 판매할 의류를 샀어요. 차변이 뭘까요? 상품. 그렇죠? 상품. 재고자산이죠. 상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왔다는 것은 외상매입금이 부채인데 차변에 왔다, 부채가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 이런 얘기죠. 답은 몇 번일까? 그렇죠. 4번이죠.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은 상품 외상매입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되는 것은 4번이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에 가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어요. 그러면 차변은 현금입니다. 대변이 뭘까요? 선수금이죠. 부채. 유동부채죠.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이 된다. 다음 8번.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직원 부담금을 제외하고 460만 원을 직원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제외하는 거 예수금이라는 부채죠. 예, 2번 예수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밑줄 친 부분이다. 여기네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예. 예수금이죠? 예, 예수금 3번이에요. 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거하고 4대 보험료 공제해 놓은 거. 그게 예수금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부채가 되죠.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비유동 부채 배웠죠. 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고 부가세 예수금도 유동 부채고요. 아직 부가세법을 안 배워서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를요 거래처로부터 받아놓으면 그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건 우리 회사 돈이 아니에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냥 예수금과 마찬가지로 부채예요.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은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 사채 비유동.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종업원이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사를 했는데 1,000만 원이래요, 퇴직금이. 그래서 퇴직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는 겁니다. 단 종업원 퇴사 직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700만 원이 있었답니다. 네.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배울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결산 때 미리 해둡니다. 미리 해두고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 지급할 때는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부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700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700만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버려도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자, 11번 문제의 회계 처리 한번 써볼게요. 이걸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차변에,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700밖에 없어. 그러면 700만 일단 감소를 시켜야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은
1,000만 원을 이체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맞추느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당기의 비용인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거래후 결합관계로 정리해 보면 퇴직급여는 판매관리비로서 비용 발생이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왔으면, 부채가 차변이면 부채 감소가 되고요. 보통 예금이 자산인데 자산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여기 11번의 답을 정확하게 찾겠다 이겁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산 증가 틀렸고 부채 감소 오케이. 얼마 있어요? 부채 감소가 700만 원 있죠?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은 여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익 잉여금의 증가, 이익 잉여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700만 원이 해당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으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6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홍길동 씨 퇴사 직전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0만 원이다. 홍길동 씨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자, 6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자, 옳은 거 한번 몇 번인지 찾아보세요. 1번이 옳죠. 예.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 감소 600, 대변의 보통예금 600, 자산 감소.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말한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본은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네. 우리가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자산에는 남의 돈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돈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 자, 1번 맞고요. 2번 자본잉여금은 아까 배웠죠.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처가금 오케이. 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렇죠. 기타 자본잉여금은 뭐 예를 들면 감자 차익이라든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든가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이죠. 2번도 맞아요. 3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 자본금은 보통주든 우선주든 간에 액면 금액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거예요. 3번 맞아요. 4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우리가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본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자본의 매도 가능 증권은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 자본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자기 주식이다 그랬죠. 개정 과목이. 그건 자본 조정으로 해당이 된다 그랬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개정 과목 이름이 그냥 자기 주식이에요. 예, 자기 주식. 예, 그런데 자기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소각했다. 그러면 없어졌는데 자기 주식입니까? 아니죠. 예, 소각해버리면 차변의 자본금.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자기 주식. 아시겠죠? 예. 다음에 14번. 주식회사 한공이 자본 증자를 위해 액면 5,000원의 주식을 말이죠. 6,000원에 발행한 경우입니다. 할증 발행이죠.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했어요. 올바르게 분계한 것은 언제나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올바른 거 여기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1번이네요. 1번. 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6,000원이고 대변의 자본금은 5,000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 15번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하고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했답니다. 이것도 할증 발행을 했군요.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분계 안 쓰고 한번 골라봅시다. 네, 잘 안 골라질 때는 분계를 써보고 골라야 돼요. 그런데 자, 분계가 머릿속에 선명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분계를 해놓고 답을 고릅니다. 자, 자산의 증가 있어요? 예, 있어요. 자본 잉여금의 증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본 조정의 증가 있어요? 없습니다. 수익의 발생 있어요? 없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수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채의 감소가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부채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가나예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15번의 분계를 우리가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15번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현금이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했으니까 70만 원이 맞나요? 예, 70만 원의 자산이 증가한 거.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면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된다 이거. 그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한다. 그러면 5,000원이 액면가이고 주식수는 100주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것은 대변의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 중에서 자본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차변의 70, 대변이 50이니까 대변의 20만 원만큼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기록하죠. 이것을 20만 원이죠. 요 20만 원도 자본 증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 증가 중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자본 증가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50만 원은 자본 증가 중에서 자본금으로 분류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증가 중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 증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걸 찾아보면 여기 자산 증가 70만 원 이거 해당되고 자본 잉여금의 증가 자본 증가 여기 납원이 해당된다. 자본 조정은 나오지 않죠. 수익과 부채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은요, 자산하고 자본에만 변동이 일어나요. 절대 부채나 수익 비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분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돼요. 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통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에는요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는 이 자기 지분 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매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우선주. 자, 보통주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발행일이 결산일 날 발행했군요. 주당 액면 금액은 2만 원인데 발행 금액을 15,000원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을 하는군요. 발행 주식수는 100주라고 했고요. 주식 발행 대금은 주식 발행일에 전부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네,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이게 납입했다는 게
현금을 우리가 지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현금을 납입받았다, 수납했다 이거예요. 수납,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보겠어요. 자본금은 200만 원 증가한다. 자,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2만 원짜리 100주면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00 증가 맞고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했는데 초과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더라. 예, 할인 발행했는데 어떻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겠어요?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00원씩 100주니까 50만 원 발생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러면 3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 오케이. 4번 자본 총액이 150 증가한다. 왜 150 증가할까요? 자본금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200 증가했죠.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이 거기에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란 말이에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 자본금의 증가는 자본을 증가시키죠.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 항목은 자본을 50만 원만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 증가시키고 50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산하면은 결국에 자본 총액의 증가는 150만 원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200 빼기 50.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이랬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으로 분류한다. 아, 이익 준비금을 말하는 거네요. 아까 우리가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먼저 이익 준비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 바로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익 준비금. 자,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결손금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의 전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네, 2번이 답입니다. 이익준비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익준비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개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번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제품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 와야죠. 차변에 오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예. 대변은 뭐가 될까요? 1번에서는.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이 뭐가 됐었죠? 선수금. 예. 그래서 가번은 차변에 현금 20, 대변에 선수금 20.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나번을 보겠습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답니다.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500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개념 과목은 뭐가 되죠?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 400 이렇게 오죠. 그래서 벌써 답은 이제 2번으로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답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느냐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 증가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뭐가 될까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은 상품 매출. 예, 답번의 대변은 상품 매출입니다. 차변은 외상 매출금 500, 대변에는 상품 매출 500이 된다.
자, 부채와 자본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개정을 다 마쳤는데 이제 재무회계 이론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 101페이지에 돌아가면은요, 수익과 비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개정 과목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별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수익과 비용에서는. 그래서 페이지가 101페이지부터 쭉 한번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은 수익과 비용이 106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6 빼기 101 하면 5쪽이죠. 2장 반이에요. 2장 반. 하면 3장이라고 칩시다. 3장으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이야, 어떻게 그렇게 끝나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개정 과목만 잘 알면 돼요. 왜냐? 여러분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한다. 그거 우리 거래의 판례서에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 과목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개정 과목을 대변에 기록하면 되고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개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개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비용이 발생했으면 대변에 오는 건 뻔해요. 자, 여러분들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직원들 회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복리후생비죠. 그럼 대변에는 뭐가 와요?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이 감소하죠. 근데 식당에서 우리가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다음 주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옵니까? 외상 매입,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매입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다 배웠어요. 그렇죠. 미지급금.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짐작이 갈 거예요. 차변에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요, 상대 쪽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돈을 썼는데 둘 중에 하나지 않아요? 돈을 썼다면 우리 회사 돈이 나갔거나 아니면 외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외상으로 했거나 돈을 줬거나, 돈을 줬으면 현금이요, 통장에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이요,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이요,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이다 이거죠.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발생을 한번 해볼까요? 수익 발생.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우리 회사가 의류 도소매업인데 오늘 30만 원짜리 남성 정장을 한 벌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수익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익 계정 과목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요 매출액이라는 걸 이제 배울 텐데,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자, 상품을 팔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면 차변이 뭐 와요? 현금 자산 증가하죠.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외상 매출금. 우리 외상 매출금 배웠죠? 네?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외상 매출. 네. 근데 거래처 그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30만 원짜리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건 차변에 뭐가 올까요? 옷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올까요? 카드를 긁고 갔어요. 응?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아니 상품을 팔았죠?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에요. 아니 돈 받았는데 카드사에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했다가 카드사 돈이 들어오는 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상계 처리되는 거예요. 돈 들어오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것이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상계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은요, 차변에 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차변에 자산 증가, 아니면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우리 순자산이 뭐예요? 자본. 비용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감소해요. 순자산이. 즉 자본이 감소해요. 그래서 비용 발생은 결국에 이익을 줄여서 순자산을 줄여먹는 것이고, 수익을 발생시키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죠. 내일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내일 다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 과목만 많지, 이제 개정 과목에 그 개정 과목이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이 분류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뭐 내일 못 끝나면 모레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부 통제 제도가 있구나. 이것도 하루 잡아먹겠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내부 통제 제도까지 하면은 우리가 1차적인 이론이 끝나고요. 그 다음 2차적인 이론이 뭐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론까지 하면은 이론 끝. 이제 실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셨나 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